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때문에 말이 많죠. 네, 지금 이제 홍색 규제라고 해서 세계 증시를 좀 공포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일 나스닥이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이제 상승 고점 15,000 나스닥 지수 돌파가 들어가면서 재돌파가 들어오면서 재차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제 중국 증시의 원인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보면서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계 증시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중국 증시 지금 홍색 규제 패닉 들어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골자는 자, 사교육의 영리화와 주식시장 자본금 금지 이 두 부분입니다. 사교육 영리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돈나몬이라고 해갖고 빅테크 관련해갖고 대량 매도에 나왔죠. 예. 사실상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중국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예. 자,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쌓은 데이터가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성을 보겠다는 거죠. 사실상 장기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교육에 칼을 대면서 텐센트를 비롯한 해외 글로벌 투자의 유입 자금을 차단. 자, 해외 자본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해외 자본을 차단하겠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성장하겠다 이런 범위가 굉장히 강한데 과연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이 규제가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랠리를 이끌어갈까라는 판단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측정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핵폭탄급 규제를 꺼내면서 규제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앞으로 향후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리포트 이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규제가 일단은 강화되는 부분은 오프라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이 강화되는 시장에서 지금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주로 이루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규제도 국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나요? 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다라고서 판단하는 거죠. 불확실성. 자, 핵심 이슈는 범위와 기간이 확정될 것이다.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당분간은 조정 랠리 저점에서 벗어나진 못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차이나 공포에 대한 규제가 사실 이제 주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강하기 때문에 과연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죠. 과연. 과연. 지금 중국이 미래성을 보고 나서 판단한 거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해서 바로 V자 반등이 오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번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정점. 지금 핵폭탄급 규제이기 때문에 정점이 드러날 것이다. 정점이 드러난다면 시장에 대한 다시 재반등 위치값이 고려되는데 그 시기를 10월 이후로 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전일 이제 차이나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항생장도 급락 포인트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A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 다들 보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한 정점 리스크냐 이렇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두면서 유동성으로 올린 증시를 이번 핵폭탄급 규제로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자,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한 랠리 국면을 이어가고 10월 이후에 반등값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규제라는 것 자체가 핵폭탄급이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빅쇼트와 같은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급락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리포트에서. 왜냐? 중국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사실 골자가 그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뺏기기 싫다. 미국 데이터를 뺏기기 싫다는 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분간 시장에 대한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어떻게 보면 초급락이에요. 초급락. 근데 이러한 급락 포인트가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안 나온 게 아니라 2015년도에서 나왔었죠. 이후 반등값이 들어섰지만은 당분간은 이 어떻게 보면 매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돈나무라고 하잖아요. 돈나무.
돈나무도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예, 최근 보시면 아시지만은 돈나무 언니 아시죠? 텐센트, 예, 징둥만. 앞으로 텐센트는 이제 해외 자본금 유입이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자, 일단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급락 포인트가 이어졌던 이제 사고에 대한 규제와 이제 미국의 데이터 반출을 위한 규제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급락을 유도하긴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급락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잔량이 남아있겠지만은 10월 이후에 대한 조정 반등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자는 앞으로 중국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되냐 이 부분이겠지만은 그 부분은 아니다.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빅쇼트 관련해 갖고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오늘 이제 단기 조정이죠. 예, 오늘 일봉상 단기 조정이 있어서 항생도 굉장히 흔들어댔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매도 위치 값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당분간은 포인트 자체가 추가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카톡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지금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이게 과연 시장에 대한 엄청난 급락을 야기할 것인지 판단하시지만, 내용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제에 대한 상한선이 도래하고 있다라고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조만간 저점 포인트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매수에 대한 기회보다 저점 포착이 되고 나서 이제 10월 전후에 대한 매수 흐름 강세를 보고 나서 중국 주식 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더 진단하고 나서 중국 주식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자, 오늘 피쳐온 내용 간단합니다. 예, 내용 전달을 위해서 이 부분을 드렸고, 이제 빅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 규제,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금 유입 규제,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